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일요일 경마 일요일 경마 까먹었어.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시즌2 방송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하지 못하면 일요일 경마는 정말 녹록지가 않아요. 편성을 보면서 일요일 경마가 정말 만만치 않구나. 이번 주는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편성이 그렇게 짜여졌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반드시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쉽다고 했을 때도 이번 주는 정말 쉬운 편성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성적이 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경마는 결과로 끝나면 정말 쉬운데 그 전까지의 생각이 상당히 좀 많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는 고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면 성과까지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복귀한 걸 놓고 와갖고 뭐씨 그런 거지 뭐 까먹고 할 수 있지. 이 유튜브 방송 녹화는 잘라갈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롱테이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한대관의 문자, 우통장 문자는 마우스로 따라오시면 이 새마을 금고 입금해 주시면 돼요. 일을 하루밖에 안 되니까 2만원 입금하시면 될 것 같고 060-300-7766 이 번호로 핸드폰 결제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승부처는요 1월 경마에 3, 6, 10, 11이고요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 부산경마는 2경주와 6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보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4등급 1300m 경주 서울 8경주 시작했습니다. 오른 출발 8경주입니다. 10번뭐 글로벌 천하가 조금 더 조기 때 모습 보면 많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0번 에디 켈리가 승급전이긴 하지만 편성을 잘 골랐죠. 워낙에 약체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12 놓고 10번 다통먹건이고요. 12번, 10번, 3번까지 3마리. 경주리 1700m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중앙 10경주입니다. 다만 시티 챔프가 윤교철 교수가 이렇게 창고 타는 한 발에 맞추면 상당히 잘 탑니다. 이음만 멋진 금성은 좋아요. 시원한 한방 들어갑니다. 자, 4번 놓고 2번 한방 맞고 2위는 4번 나시 챔프 묘외곽 중에 2등급 1800m 경주 스테이어 챌린지와 6경주입니다. 1번만 알파킹이지는 게이트가 1번 조건이기 때문에 연마 썬더플라이는 거리에 대한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전개를 쉽게 풀어갈 여지가 있고요. 1번 놓고 2번, 12번 2번, 1번, 3번 3마리. 자, 서금 1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눈에 보이는 마필은 부정권이 나왔나? 서경마 썬더케이죠. 고모 썬더케이가 눈에 뻔히 보이는 마필이고요. 발주기 이탈이 상당히 빨라요. 선행을 주도할 여지가 상당히 높은데 지난번에는 송재철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에서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여줬죠. 그래서 송재철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는데 오늘 만나봤는데 지구력 부족한 것을 조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조교는 송재철 기수가 시켰어요. 정작 기승은 지금 안토니오 기수로 썼습니다. 그리고 정작 송재철 기수는 조교도 하지 않은 8번마 힐링 공주를 기승을 하고 있어서 두수잔에 걸린 것도 아닌데 이해가 안 되네요. 두수잔에 걸린 건지 아니면 제가 내부적인 사정을 잘 모르니까 왜 자기가 열심히 조교한 마피를 기승하지 않을까 이러한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고요.
객관적인 능력으로, 객관적인 걸음으로 보면 선행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썬더K가 당연히 인기말로 팔리는데 상금을 벌 수 있는 9번을 포기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구력이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편성은 허접해요. 사실 이번 경주가 뭐 10마들의 경주인데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10마들이 없다는 점에서는 뭐 썬더K의 선전이 유지는 됩니다. 근데 조교자가 조교를 성제 처리하고 타지 않는다는 부분이 뭔가 있나? 이런 생각,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의심병이 도지게 되는 겁니다. 또 고마 썬더K가 뭐 확연한 걸음을 보였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12월달에 유예 주에도 길어졌고, 뭐 선행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얼마만큼 버텨줄지, 그리고 뭐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니까 왜 이러는지를 제가 출마 표표 뜨기 전에 송재철 기수를 만났기 때문에 물어보진 못했어요. 그냥 썬더K에 대한 컨디션은 송재철 기수는 약간 지구력이 없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찝찝합니다. 느낌이 좀 그렇고요. 일본의 쿠레레 쿠수는 사실 주행검사 모습은 이렇게 썩 좋지 않았었죠. 뭔가 말이 놀라면서 나와서 선입견 가담하고 나서 밀어주는 것에 비해서 탄력이 좋지 않았는데 조개 때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엄마 V1은 막판 한 발이 있고, 이 6공화 섀도우킨이 이번 경주에 키를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9번 썬더K가 빨라요. 하지만 이 6공화 섀도우킨도 주행검사 때는 발주 고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12월 14일 경주에서는 내가 언제 고착했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경주력 자체가 안 나왔죠. 완전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시에는 모래는 맞고 뛰었고 이번에는 선행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달라질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1300m라는 거리에서 또 1000m 거리를 줄였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마방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추구할 여지가 상당히 높죠. 9번이 바깥으로 밀려있고 6번이 선행을 가버린다면 9번도 고전할 수 있고 의외로 6번이 선전할 수 있지 않나.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10번만 튼튼나는 이름만 튼튼하지 말은 별로 이렇게 튼튼하지는 않아요. 그냥 좀 무뎌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11번 샤라니킨, 이 마필은 인경기수랑 얘기하다가 뭐 혈통에 대한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마필이 아직은 좀 어린 티가 있고 외곽으로 나가려는 기가 있어서 그거를 잘 제어하고 타야 될 것 같다라고 인경기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과연 외곽으로 이런 마필들은 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데 외곽에서 얼마만큼 걸음을 보일 수 있을지 너무 과도하게 팔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그래서 충만은 공격적으로 한다면 6번을 한번 노려보고 싶고요. 뭐 그래도 띵걸음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한다면 9번을 놓고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편성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편성입니다. 뭔가 이렇게 뚜렷한 마필이 없고 다 고만고만하고 보여준 걸음도 없기 때문에 저는 한번 2변을 노리고 6번을 놓고 후차권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경주부터 무리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까지 정리하고 현장에서 좀 더 압축된 마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비 종합지는 안 나왔으니까 오늘 종합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8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내용적으로만 본다면 딱 2마리가 눈에 띄어요. 10번마 써니K 그리고 10번마 글로벌 골드입니다. 이 글로벌 골드는 사실 지난번 경주 때 순발력을 보였죠. 선행을 치고 나가면서 이제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는데 만나본 박태종 기수, 태종이 형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괜찮다라는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편성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없는 마필들입니다. 오마 PK 돌풍도 팔리고 있기는 하지만 매번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추구할 여지는 있는데 시우마 글로벌 골드가 외곽에서 넘어간다면은 PK 돌풍도 머리 아프게 생겼죠. 가장 내용적으로 보면 10번 써니K가 괜찮아요. 사실 이 마필이 1월달에 주행검사를 볼 때만 하더라도 말이 뭐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거 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의외로 장기 유형 같은 경우에서 빠르지는 않았었고요. 채찍을 동반하면 탄력을 보이기는 했었지만 뭔가 이렇게 좋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장기 휴양마 팀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허접한 데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체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등급에서 강단에 있는 마필들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여줄 거름이 있는 10번 써니K가 조교 때의 모습이 송재철 기수는 의외로 나쁘지 않았다고 하니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보다는 잠재력 있는 마필에게 점수를 더 주고 싶어서 10번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해요. 뭐 야옴 재킷도 오래간만에 나오죠. 호크 형도 올라오다 말죠. 피키 돌풍도 선두권에 가담하다가 퍼지는 느낌이죠. 지구력이 없어요. 다크만 보면 용마루고는 조교 때는 좋은데 나아질 거름이 있는데 워낙에 늦추입을 하니까 지랄 잠병이죠. 그래서 조금 더 노린다면은 10번을 놓고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말의 내용으로 본다면은 12번을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안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배단 나올 수 있어요. 10번 마필 써니케이 10번 써니케이는 반드시 기억해 줬다가 배팅권에 포함을 시켜보십시오. 불안불안하다. 지금 와이파이가 인터넷이 안 좋아서 녹화가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대까지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3경주고요. 한 대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는데 뭐 다들 고만고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팔리는 마필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거 스프링컴, 마스터 퓨처, 글로리 파이터, 킹카모로, 드림 패션, 말찬누리 이렇게 팔리지 않나요? 네, 이렇게 팔릴 것 같고요. 이마 스프링컴은 지우겠습니다. 이 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 입상에 진입을 했다고 인기가 실리지만 저는 똥마이라고 봅니다. 물론 거름이 변화를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워낙에 발주가 좀 안 됐던 마필이고요. 지난번에는 데뷔전을 치르는 시베리아가 선전을 할 정도로 편성이 약했었고 당시 경주거리는 1000m예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km 문세윤께서 기승하고 1300인데 다른 마필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또 스프링컴은 1300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주의 조건이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보여준 걸음 자체가 뭐 입상했다 성적만 나온 거지 이 마필이 걸음이 터졌다 뭐 걸음이 변화가 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 스프링컴은 인기가 실린다고 하더라도 지우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5마리 중에서 한 대가는 충마값을 선정해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조교사를 만나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진 마필이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컨디션만 좋다면 그 마필을 놓고 해볼 생각이 있고요. 조건이 나아진 마필도 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 있는 마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을 한대건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한대건이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상경주 맛있는 승부할 수 있도록 한대건 준비해 보겠습니다. 상경주는 한대건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겠지. 여덟 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단촐해요. 뭐 우열도 약간 드러나 있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딱 3마리 정도가 눈에 띄죠. 뭐 왕탱이, 클린업 트리오, 원더풀 레저 이 3마리의 마피들이 눈에 띄는데 일단은 뭐 충막가면 8번만 왕탱이가 맞는데 약간 마피는 좀 무겁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설마 이 정도 8마리밖에 안 되는 편성에서 왕탱이가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은 뭐 깨질 이유는 쉽게 찾을 수 없겠지만 조교 때의 모습은 뭔가 조금 2%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 않나. 3마 클린업 트리오도 사실 결정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죠. 하지만 57kg 중량을 가지고 이만큼 띄워줬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조교가 잘 돼 있는 4번이 충분히 맞지 않나. 4번, 8번 막권이 우선적인 막권이고요. 이거 원더풀 플레저가 뭐 승급전이긴 하지만 감량 2점에 상대도 약하기 때문에 도전력은 있고 이연마 천세만세가 잘 뛰어오다가 부종이 생기면서 기복을 보이는데 1600m를 1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마필 자체가 나아지긴 했지만 완벽한 모습은 아니고 사실 황금도화지가 혼전화 중에 한 발을 쓴다면은 3복 막권에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공략을 하시고 2번과 3번이 3복이지 않을까. 안 쓰는 게 낫겠다. 안 쓰는 게 낫겠어. 그래서 4번, 8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4번을 놓고 6번, 2번, 3번은 3번 막권에서 한번 대안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경주는 뭐 계속 재밌는 경주는 아니에요. 원래 부산 경마로 넘어가야 되는데 서울 경마 먼저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마 5경주고요. 9마리의 아피들이 출전을 했는데 오늘 이동화 기수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번 천년의 고도가 사실 승급전에서 우승을 했지만 이게 지난번에 승급전이었었거든요. 자 혼자 얘기했어요. 이동화 기수랑. 그래서 승급전에 우승을 했지만 야 그거 편성도가 아니겠느냐 이동화 기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건 맞다. 근데 이번에 뭐 말 상태만 놓고 본다면 직전보다 말은 더 좋아졌다. 그리고 편성도 자기가 보니까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문제는 57kg의 중량입니다. 물론 편성 자체는 직전보다도 더 못할 수 있어요. 편성이 약체이기 때문에 이번 천년의 고도가 선전할 여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뭔가 이제 천년의 고도도 능력마로서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편성을 만나서 선전을 하는 경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마필은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적절한 편성을 만나서 선전한 만큼 너무 과신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7번 인디안 보스도 매번 마찬가지죠. 꾸역꾸역 뛰긴 하지만은 뭔가 결정력이 없는 모습이고 8번 레드썬도 지난번에 편성 약체 틈에서 인코스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최적 전개라고 나서 걸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마리의 인기권들이 반드시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1번은 더킹 클래스를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뭐 1000m를 2번 뛰고 승급전에 1600을 도전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일 수 있는데 사실 2번이나 7번, 뭐 8번 이런 마필들이 과중량에 능력이 좋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더킹 클래스가 2차 입상을 하면서 뭐 아주 대단했다라는 걸음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잠재력 면에서 본다면 천년의 고도나 인디언 보스보다 더킹 클래스가 좀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거리적인 경험은 없지만 1600m는 발주한 이후에 코너를 가장 먼저 만나기 때문에 느린 마필이에요. 빠르지는 않지만 조금만 더 2번을 보내놓고 자리 선정만 잘한다면은 꾸역꾸역 일본 더킹 클래스가 버틸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막판에 한 발을 잡아낸다면 천년 고도가 가중량이니까 의외로 또 배당은 나오겠죠. 1번을 좀 중심에 세워놓고 인기만 사야죠. 뭐. 2번, 7번, 8번 이런 마필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번 마필이 이번 경주에 가장 한대건에 관심에 드는 마필입니다. 자, 서금은 6경주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다들 고만고만하지 않나. 일단 선행 싸움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죠. 1번마 탱고 타임도 빠르고 비사연도 빠르고 정문 서비스도 빨라요. 이거 뚫리라. 다시 열게요. 잠시만요. 탱고 타임도 빠르고 비사연도 빠르고 정문 서비스도 빨라요. 뭐 좋은 가문도 느리지는 않죠. 또 뭐가 빠른가요? 뭐 매니 챔프도 있고 이 경주 자체가 상당히 빠릅니다. 가장 인코스를 선점한 이번 탱고 타임이 선행을 주도할 여지가 있죠. 이번이 선행을 주도해버리면 정문 서미트는 압박을 하다가 사라질 여지가 높고요. 비사연도 전개를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고 라운 케빈도 빠르구나. 라운 케빈도 엄청 빨라요. 그래서 그림적으로 보면 2번 그리고 뭐 4번 8번 그리고 10번까지 이 선두권이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갈 공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마필들이 이 마필 선행형 마필들 중에서는 한 마리만 살려놓고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필에게 점수를 더 줘야 된다. 자, 한대건에 그걸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막감을 선점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승부를 하는 경주고요. 눈에 보이는 2번마 탱고 타임을 충만히 놓는 게 아니라 3번 정문 서미트라든가 뭐 10번 매니 챔프, 8번 아웃캡 이런 마필을 놓는 게 아니라 전개적인 이점이 있는 마필을 한대건은 승부를 해보겠다. 자, 이번 6경주 한대건의 충마를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 두 번째 메인 승부처럼 6경주 시원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금화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원래 이거 승부하려고 했다가 말았어요. 굉장히 느리죠. 일본 맥파이도 오랜만에 출전이지만 박태영 기수는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굉장히 느리게 추입을 하는 마필이고, 실버 브레이킨도 막판 한 발에 살리는 마필이고, 실버 라운드풀도 막판 한 발에 살리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들이 인기권이에요. 그에 반해서 눈부신 한세는 너무나도 경주의 조건이 좋죠.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실패하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눈을 씻고 봐도 이걸 선행을 뺏을만한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3번 눈부신 한센이 비록 1400m라는 경주 거리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어차피 늦추입할 게 뻔하거든요. 버틸 여지도 충분히 있다. 눈부신 한센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요. 9번 뉴 패러다임은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 마필이지만 마방 내용 괜찮아요. 의외로 강단 있는 마필이고, 3번을 보내놓고 9번이 따라가는 그림인데, 뉴 패러다임은 의외로 강단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쉽게 안 잡힐 여지가 있습니다. 막판발 살림 마필 중에 하나는 실버 브레킨이 인경기수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1700은 아니었다고 해요. 브레킨의 입장에서 1700을 한 발에 소화해낼 수는 없었고, 1300이나 1400은 그래도 이 1400은 안 잡았거든요. 브레킨이 그 얘기도 했는데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브레킨의 마필도 분명히 강단이 있고 띄워주는 가락구가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겨줬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9번과 11번인데 전개의 조건은 3번이 좋아요. 과연 3번마가 1400m를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세 마리 중에서 축을 선정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마필들 1번화 맥파이라든가 시오마 라운드풀, 그리고 혼전화 중에 한 발에 쓸 수 있는 뭐 7번화 만석지기, 뭐 2번화 스피드백, 이런 마필들도 다 팔려요. 과연 이 마필들의 경주력이 얼마나 되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9번, 3번, 9번, 11번 이 세 마리 마필은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제가 현장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대건도 현장 컨디션 본 다음에 이 세 마리 안에서 충막감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경주로 넘어갑니다. 우열이 들어갔죠. 뭐 6분만 로드바는 뭐 쌍대가 된 것 같아요. 부담장 늘어났어도 보여준 거름이 예술이죠. 아, 이거 어마어마하게 뛸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서 잘 키워서 12조가 거의 대표마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빠른 마필 틈에서도 그걸 때려잡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1400도 한 바퀴 들어갔고, 6번은 뭐 강축으로 인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차권의 점점 상상인데 3번과 DK 나리는 노려볼만 해요. 이제 외곽으로 갈까봐 사실 걱정을 했는데 오로지 선행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이마필은 선행을 못 나가면 그냥 자포자기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을 나가서 로드반도 빠르긴 하지만 DK 라인도 맘먹고 선행 나가면 선행 못 나가는 마필 아니에요. 선행을 추구한다면 버티기를 한번 노려볼만 하고, 8번만 한방위선은 지난번 경기 때 뭐 발주가 꼬이면서 전혀 경주력을 살려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이번에 도전력이 있고, 11번 제마특급은 감량이 4.5kg, 혼전 중에 한 발. 눈에 보이는 마필은 시험은 마이트럭이죠. 저는 이렇게 한 방으로 끝이 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마이트럭이 뛰어온 과정도 뭐 늘어서 추입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경기를 펼치는 마필이고, 박태정 기수도 말을 좀 만져봤는데 마필의 컨디션 자체도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안 될 건 없지 않나. 안 될 거 없는 게 아니라 한 방으로 끝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6번 12번 막권에 일단 주목을 해보십시오. 뭐 배당도 없는데 여러 방 끌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후차권에 한 방 정도만 현장에서 하나 더 방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 12번 막권 뭐 집중해 보시고, 배당이 없다 그러면은 커피 한 잔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설마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딱히 이렇게 좋다라는 느낌이 있는 마필은 단 한 마리도 없죠. 인기권에 뭐가 팔리더라도 그 마필이 깨지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깨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인기권에 1, 2가 깨지고 배당으로 들어온다?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1번 본능대로는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전형적인 바닥 취평의 마필이었었죠. 하위군에서 성적을 낼 때, 입상을 한번 했었을 때도
바닥 주입이었었고 계속적으로 뭐 착순권 순위권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 11월 23일 날 경주를 보면 1번 게이트에서 늘어져 있지 않죠. 바닥에 추입하는 게 아니라 중위권에 가담을 시켰다가 결국은 끝걸음 한 발이 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피는 추입이 더 나은 건 맞는데 편성이 적절하면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과 똑같은 전개가 보장이 돼 있죠. 1번 게이트에서 조금 더 이혁기수가 밀어서 포지션만 잘 잡아준다면 선두권이 무너질 공산이 있고 또 올라오는 마필들이 느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 잡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 본능대로 바닥배당에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관심 가져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실물 리틀보이 플래시는 내용이 괜찮아요. 지난번에 성재철 기수가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1번 게이트보다는 11번 게이트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로 앞에 모래도 튀죠, 뭐 복잡하게 엮이죠. 그런 것보다는 외곽에서 편안하게 타는 게 리틀보이 플래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경주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일한 국산 마필로 혼합군 경주에 출사표라더니 시몬 매니스피드. 제가 이 마필은 나올 때마다 똥마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능력은 없는 마필인데 맨날 꾸역꾸역 뛴다. 근데 편성은 잘 골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은 들고 그래도 뭐 마필의 거림이 기본적으로 좋은 마필은 아니니까 항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이나 1번 이 두 마필을 충마로 놓고 선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슈럽은 좀 겁이 많다 보니까는 옆에 마들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박상훈 기수가. 근데 뭐 매번 보여준 걸음 자체가 경쟁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상태가 나아지고 있고 니암스무니는 지난번에 강급이 됐다가 선전을 하고 또 올라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량이 있긴 하지만 현 등급에서 워낙에 기복을 보였던 느낌이 있어서 좀 걱정은 되네요. 말은 지난번에 편성이 약해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카일라 스탠서는 송문길 조교사가 절대 손을 못 넣는 마필이죠. 매번 더 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적은 안 나오는 지금 57kg의 중량이다 보니까 중량이 무겁긴 한데 편성이 약체팀이라서 혼전 중에 한 발을 쓴다면은 2배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번 놓고 쫙 11번 놓고 쫙 이렇게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현장에서 완벽한 충마 선정이 된다면 그 마필을 놓고 현장 컨디션을 본 후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혼전도가 좀 있는 경주인 것 같아요. 두 경주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경주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자 더럽게 끽끽거린다. 짜증날 정도. 사무실에 돈이 없나봐. 의자가 있더란 것 같다. 자, 서울경마 10경주고요.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일요일 경마의 최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광고 한번 보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국산 4등급 1300m 경주 서울 8경주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8경주입니다. 10번 글로벌 천하가 조금 더 조기 때 모습 보면 많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0번 에디 켈리가 승급전이긴 하지만 편성을 잘 골랐죠. 워낙에 약체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절도 놓고 싶어 다통먹건이고요. 12번, 10번, 3번까지 3마리. 경주리 1700m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중앙 10경주입니다. 아마 시티 챔프가 윤계철 교수가 이렇게 창고 타는 한 발에 맞추는 상당히 잘 탑니다. 이만 멋진 금성은 좋아요. 시원한 한방 들어갑니다. 자, 4번 놓고 2번 한방 맞고 2위는 4번 나시트 챔프 묘외곽 중에 2등급 1800m 경주 스테이어 챌린지가 6경주입니다. 1번만 알파킹이지는 게이트가 1번 조건이기 때문에 연무 썬더플라이는 거리에 대한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전기를 쉽게 풀어갈 여지가 있고요. 1번 놓고 2번, 12번 2번, 1번, 3번 3마리. 자, 서울경마 10경주입니다. 한전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아필들이 출전했는데 능력망은 느려 보이죠. 1번과 티즈 플레이 최근에 수성이 굉장히 좋죠. 연승을 달리고 있고 1등급에서도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줘 왔는데 자, 문제는 레이팅이 120이다 보니까 이 마필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마필들이 레이팅이 낮아서 지금 59kg의 중량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무거운 중량을 티즈 플랜이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조교사도 모르고 뭐 저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마 티즈 플랜을 충분히 놓지는 못한다는 거죠. 일마 티즈 플랜이 압도적으로 우승을 해도 전혀 이상할 건 없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59kg라는 중량 때문에 만만치 않다. 자, 그렇다면 이 마필을 중량의 차이로 이겨낼 수 있는 마필을 어느 정도 골라내보자. 그럼 승부할 가치가 있죠.
TG 플랜이 꺾어진다면은 999 해당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저부당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마필들이 도전권입니다. 굉장히 많은 마필들이 감량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TG 플랜의 아성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자, 한대건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반드시 이 마필은 놓고 해야 된다. 자, 한대건의 충마를 확인해 보십시오. 일본은 TG 플랜을 놓고 하는 것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는 있다가 보고요. 현장 컨디션 확인한 다음에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최대 승부처인 더바가 메인 승부처인 만큼 그 메인 승부처에 버금가는 안정된 막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의 서울 경마 10경주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시원한 끝장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마 11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마지막 메인 승부처예요. 이어지는 승부처고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는 마필들이 있죠. 레디글로리, 매치킨, 울트라 챔피언, 그리고 원더풀 트루스, 그리고 고마 늘푸른 캡, 실버 정상부터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이고 복병권에도 있어요. 3월 러닝복스, 현무, 초인볼트 이런 마필들 다 복병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러한 경주고요. 실버 정상 스타는 유승환 기수를 만났을 때도 나쁘지 않았었고, 고마 늘푸른 캡도 박태준 기수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과연 지금까지 선전을 해왔던 이 마필들이 선전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걸음보다는 그렇지 않았던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 선전할 여지가 분명히 있고, 기술을 만나본 내용적으로는 이번 경주 반드시 와야 되는 마필이 있고요. 마방의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승부가 걸린 마필도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교사와 기술을 직접 만나서 이 마필들의 특징을 알아왔고요. 이 마필들의 특징은 이러한데 과연 능력을 어떻게 펼칠 수 있느냐, 이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대건이가 분석을 완료해 놨습니다. 자, 한대건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처인 만큼 후회 없는 승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경마 11경주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의 모든 예상을 마쳤고요. 제가 부산 경마 녹화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부산 경마 녹화는 따로 해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경마 3, 6, 10, 11이에요. 10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은 2경주와 6경주 승부처니까 부산 경마 녹화한 건 따로 보시고 서울 경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광고드리지만 무통장 문자는 조금 더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늦게 신청해 주시면 힘들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대건 현장에서 정확한 내용, 씩씩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